안녕하세요. 저희는 월프렌즈 6팀 알감자들의 영국 멘토 김아연, 캐나다 멘토 하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예비 워홀러들의 걱정 인형이 되어 고민거리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고민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저처럼 캐나다 워홀을 준비 중이신 분의 사연이네요. 캐나다 워홀을 와서 격리 중에 어떤 집을 계약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현지인과 함께 지내려고도 했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아예 혼자 살지 고민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고객 응대 일을 하면 영어 회화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현재 영어 실력은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론토에 체류하고 있는데 입주 고민 중인 집이 총기 사고와 살인 사건 등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면 저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신경 쓰입니다. 이건 이미 답이 나온 고민 같은데요. 입주할 집에서 이전에 총기 사고가 있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죠. 맞아요. 어느 곳에서라도 예외라는 게 있죠. 아무리 교통이 좋고 집세가 싸더라도 워홀을 가면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당시 저는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하면서 호스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저도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울 수도 있었던 시간을 직장 동료와 손님들과 함께 보내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직장에서 현지인들과 지내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나 어휘를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직장에서의 회화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영어 실력 향상이 주 목표라면 현지에서도 영어 공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일상에서 현지인에게 공부한 영어로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사연은 아연님이 뽑아보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이번 사연은 조금 귀여운 사연입니다. 워홀 가서 가족들이 너무 많이 그리울까봐 걱정돼요. 그리고 술을 진짜 못 마시는데 친구 사귈 때 제약이 될까봐 걱정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심각한 길치인데 저 같은 길치도 별탈 없이 워홀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워홀을 가면 최소 몇 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한국 내 가족이든 친구든 실제로 쉽게 만나기가 어렵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다현님이 지냈던 캐나다 오타와는 한국과 13시간 차이가 나죠? 제가 살았던 영국 런던의 경우는 8시간 차이가 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면 그리움도 길치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것처럼 가족, 친구들과 카카오톡과 같은 앱을 이용해서 쉽게 연락할 수도 있고 또 현지에서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 함께 여행도 하다 보면 그런 걱정은 어느 순간 사라질 테니 걱정은 노노노. 술은 저도 솔직히 잘 마시는 편은 아닌데 케바케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저보다 술을 잘 못하더라고요. 소맥의 민족 한국인은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사연자님처럼 길치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구글맵이 있습니다. 맞아요. 워홀 가면 어느새 구글맵과 뗄 수 없는 단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같은 길을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길치 탈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막연하게 워홀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현지에서 일을 잘 구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워홀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1년간의 공백만 남은 채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문득 겁이 납니다. 워홀에 시간을 투자해도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요? 같은 고민을 하셨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전에 워홀 상담회를 진행할 때도 관련 질문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저도 워홀 준비하면서 그리고 워홀을 하는 동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던 거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아직 대학생이고 워홀을 다녀온 시기가 사연자님보다 훨씬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가지고 계신 부담의 무게가 저희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그렇더라도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영국 청년 교류 제도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했어야 됐는데 거기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고민만 늘 뿐이고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해보는 것이 미래의 저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와, 저 때 제 필기 장난 아니죠? 근데 진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걱정만 계속 늘고 계속 주저만 하게 돼요. 결국 시간만 계속 흐르고 정말로 이도저도 안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갔다 올 걸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워홀을 포기하고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워홀을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님 배라 모르겠다 하고 한 번쯤은 질러보세요. 저처럼요. 기회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맞아요. 저도 막상 워홀에 합격하니 조금 겁이 났었어요. 겨우 조금 하는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가지고 믿는 구석 하나 없이 워홀을 가게 되었는데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면 이상한 일이죠. 저도 워홀로 캐나다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후회도 조금 했었어요. 하지만 워홀을 끝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땐 정말 다녀오기 잘했다고 생각했답니다. 워홀 경험을 통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게 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연자님도 주저하지 마시고 워홀을 통해 원하시는 걸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비 워홀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희의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